혹시 네, 선생님들 지금 화면이 많이 켜 있지 않은데요. 웬만하면 네,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화면 켜서 저희와 같이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공유 드린 화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3년도 세종 전문대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이 연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여러 이제 운영 담당자들, 전학공 운영 담당자들과 사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같이 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주셨던 의견 중에 하나가 전학공이라고 하는 것이 2월 달에 연수가 빨리 진행되어서 담당자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면 1년 동안의 학교 내에서의 전학공 활동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찌 보면 학교에서 아직 업무 분장도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이실 것 같기도 하고 한 상황이지만 다음 주에 진행될 교육계획 집중 수립 기간 전에 이 전학공 연수를 드려야 학교에서 정말 내실 있게 교집주 기간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먼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혹시 그 지금 전임자께서 오셨거나 그리고 담당자분이 아니시라면 오늘 연수 잘 들어주시고 꼭 새로운 담당자께 안내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학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항상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2월에 처음 만나시는 선생님들과 레포 형성이나 친목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시간을 포문을 시작을 여셔야 1년간 전학공 활동이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2023 세종전학공에 대한 운영 안내를 전반적으로 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작년도와는 다른 또 전학공의 정책들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중등에서의 전학공 활동이 또 조금은 다른 학교급의 전학공 활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만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학공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학공 전반에 대한 운영 팁 그리고 업무 담당자로서의 팁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전학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새롭게 전학공을 업무를 맡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전학공을 저희가 8년 동안 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과연 그럼 전학공이 뭔가라고 하는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렇습니다.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 연구, 실천, 성찰하는 모임체. 이게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개념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23년도부터는 그간 선생님들께서 그럼 이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그 개념 속에 혼동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이나 개념에 대한 혼동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제가 회의를 직접 명확하게 참여해야 되는 건 하고자 아니고 23년도에는 전학공의 개념하고 목적을 조금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적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교육 전문가인 교원의 집단 지성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함께 계획, 운영, 평가하며 학습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학교 비전을 구현하도록 민주 시민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습 조직이다. 이렇게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좀 풀어놨고요.
그리고 목적에서는 이제 세 가지, 총 세 가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원의 참여와 리더십으로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과 공동체성을 보양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과 교육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학교 운영 체제를 고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목적을 좀 세부화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 개념과 그리고 목적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조금은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3년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미래학교라고 하는 정책 속에서 그 학교 교육 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학교 자치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미래학교거든요. 근데 그 미래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학공이라고 하는 운영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혼자서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혼자서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읽어 나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래학교고 그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전학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개념과 목적을 이렇게 조금 더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제가 겨울에, 작년 겨울에 했던 연수 중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학교에 여러 구성원들이 계시잖아요.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교무 행정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행정실 직원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전학공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3년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는 교원으로만 그 대상을 한정지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교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그 전학공의 주제는 학생과 교육활동 중심에 있다는 것. 이렇게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 잘 유념하셔서 올해 전학공을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구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추진 체계인데요. 이것도 많이 이 표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 기본 계획에 나갔던 표인데, 23년도에는 이 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학교 간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렇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했다면, 지금 올해부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학교 안과 학교 밖 전학공으로 운영하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안의 전학공, 학교 안 전학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 교원이 참여하고 그리고 영역으로는 이렇게 학년, 주제, 교과 전학공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내용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긴 하지만 이 학교 안 전학공의 중요한 목표는 이렇게 학교의 창의적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전학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을 교육청에서 학교 밖 전학공 운영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그날은 이제 출장과 연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학교 밖 전학공을 통해서 여러 지금 7개 영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학교별 현안도 공유하고 그리고 또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 같이 아이디어도 모으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요 업무 계획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세세한 이제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들은 이제 미래교육과에서 만들어져서 선생님들께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좀 개괄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학교 안과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용이 이렇게 막 되는데요. 막 글씨가 되게 많죠. 네,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 내용은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 공동개발 운영하는 평가하는 것이고, 방법은 교수평기, 일체화, 그리고 생활교육, 교육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사례 나눔 중심으로 교원의 전문성, 공동체성을 함양한다. 그리고 시기는 수요일 오후를 권장드리는데, 제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수요일 오후를 하셔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권장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하지만 정례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했던 협의회 때는 예산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은 올해 23년도 전학공 예산은 따로 이렇게 예전처럼 나가는 예산이 없고요. 그 이제 미래 학교, 미래 교육의 그게 큰 틀 안에서 중학교는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 예산 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예산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예산 지침 안내에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들께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이건 이제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뭐 계획서나 결과 보고서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 이제 22년도까지는 다 이제 계획서랑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운영 사례들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 미래교육과에서 정리가 되어서 이제 추후에 정확하게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전학공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주요 업무 계획에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은 이제 세워져야 할 텐데요.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이제 운영 시기는 4, 5, 6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렇게 5달에 걸쳐서 셋째 주 수요일 2시간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담당 운영, 여러 가지 담당 하시는 선생님들 모여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현안 공유하고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협의회도 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내용들도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연수에서 또 긴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고등학교 전학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전학공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말씀을 뭐 들으시고 또 이제 드렸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일단 매주 수요일을 전학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확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일단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또 이제 나다움 성장 교육 과정이 운영되면서 학년 중심 전학공도 활발하게 그에 맞춰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으셨고 고민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동안 저희가 이제 전학공 관련된 선생님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협의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그 다른 학교들 사례들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전학공은 이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공유 드리려고 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고등학교 전학공 운영 방안은 크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물리적 시간 확보가 어렵죠. 네.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선택 교과가 많아지게 되면서 뭔가 선생님들이 공통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매주 시간을 낼 수 있는가? 그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교과 중심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요. 확실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 교사가 뭔가 전학공을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주 수요일, 뭐 매주 목요일, 매주 금요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수집했던 사례 중에 장영실고하고 소담고 사례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그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날 7교시를 그 전학공 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금요일 6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다 이제 집으로 귀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7교시가 유일하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근데 금요일 7교시에 시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매주 이제 선생님들이 모이기가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시드렸던 학년 중심, 주제 중심, 교과 중심 전학공을 다 할 수는 없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셨을 때 교과 중심 전학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나눔 전학공은 반드시 모든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신다. 그래서 금요일 7교시만큼은 수업 나눔 전학공을 교과 군별로 이렇게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전학공까지는 이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전학공을 실시하게 되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들 간의 친목과 그리고 또 레포 형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간의 레포 형성과 친목 도모를 위해서 교사 자율 동아리는 열어두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분야 또는 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부분 그리고 취미와 연계된 부분들은 교사 자율 동아리로 희망하시는 교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소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기는 격주 수요일에 7교시를 수업 없는 날로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격주라고 하면 월에 2번이잖아요. 근데 그 월에 2번도 사실 뭐 일반계 고등학교는 모의고사도 있고 그리고 또 각종 협의회가 엄청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 격주에 그 2번 수요일을 전학공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반드시 월 한 번은 거기도 이제 교과 중심 전학공, 교과 군별로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전학공은 반드시 합시다. 라고 2월에 교육계획 집중 수립 기간에 그때 이제 선생님들끼리 같이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올해 전학공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필요성을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전 교원이 교과 중심 전학공만 반드시 하겠다. 그거는 반드시 하겠다. 라고 이제 합의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교육집중 기간에 또 어떤 것도 진행하시냐면 여러 가지 주제 중심 전학공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아직은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신데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교사들 중심으로 주제 중심 전학공을 그때 그 교집주 기간에 막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학공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전학공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서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교과 전학공은 월 1회 그리고 주제 전학공은 정기고사 기간이나 아니면 뭐 부득이하면 일과 후 이렇게 해서 희망하시는 교사들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려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기 말에 교육과정 평가회나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전학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서로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점검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같이 우리 잘하고 있어 서로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장영실고나 소담고 외에도 제가 그 받아봤던 운영 사례와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얘기들로는 일반계에 많은 일반계고 고등학교에서도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뭐 연오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례화 시켜서 운영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면평가에 이 전학공 활동 횟수를 집어넣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면평가 점수로도 어떻게 좀 이렇게 챙겨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는 뭐 협의록 같은 것들도 조금 간소화시켜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협의록에 매여서 전학공 활동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사례들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고등학교의 그 전학공에서 반드시 이 주제는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모든 주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큼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전학공 운영 중점 주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지금 당장 당면하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고교 학점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 부분이고 그리고 교과별로는 교수 평기 일체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주제들은 하나쯤은 반드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지만 하나라도 올 한 해는 챙겨서 한번 그 속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고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세워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제 아까 고등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협의회 운영하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우리 학교는 정말 전학공 운영하는 분위기가 안 돼요. 선생님들 오셔달라고 막 한 번만 좀 이렇게 모이셔달라고 해도 안 모이십니다. 이런 의견들도 막 있으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 마음이 친근한 래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제 가서 나의 수업 고민을 얘기하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에 본인의 학교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서 내가 전학공 담당자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 같이 이제 중간 리더이신 여러 뭐 부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생각을 조금 같이 하고 계시는 몇 분 선생님들과도 같이 논의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황에 맞는 전학공, 우리 학교 상황에 맞는 전학공 할 수 있을까 같이 아이디어 한번 모아 보시고요.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한 가지 정하셔서 운영하셔도 되고요. 우리 학교는 너무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러시면 친목도모부터 하세요. 네. 전학공에서 그거 빠지면 활동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친목도모도 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친목도모와 배움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그 배움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연결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미래학교 정책에서의 전학공 당부 말씀,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단순 협의회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 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교과 전학공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뭐 시험 기간 되시면 시험과 관련돼서 서로 논의하시잖아요. 범위는 어떻게 할까? 또 아이들 난이도는 어떻게 할까? 또 시험 문제 내시면 같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계속 그것도 함께 살펴보시고 문항 분석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교과의 협의회를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시험 문제 보시는 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그거를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우리 그 교육 활동, 다른 교육 과정 연계와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학공 활동 해주시고, 세 번째, 전학공 운영 정례화, 시간을 정례화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교원이 한 개라도 전학공 참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독려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업무 담당자로서의 그 질문 많이 들어왔던 사항 중에 어, 전학공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활동을 그냥 그렇게 넘겨드리기가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고 있는 전학공 활동을 연수로 점수로 인정받으면 안 되나요? 시간으로 인정받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세종교육청에서는 이 전학공 활동도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옆에 띄워드린 사진은 22년도에 그 전학공 그 계획, 아니 전학공이 아니라 특수분야 직무연수 계획인데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23년도 네, 전학공 그 특수분야 직무연수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거기 날짜가 학교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학기 시작하기 전, 즉 이제 지금 2월까지가 되겠고 1학기는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여름방학 중에 거의 신청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올해 우리 학교의 전학공은 뭐 이렇게 10시간 뭐 이렇게 직무연수로 한번 우리 인정받아보자라고 하시면 빨리 이제 움직이셔서 내용들 잘 살펴보셔서 서류 갖춰가지고 교원 정책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쭉 드린 말씀과 관련된 여러 이제 전학공 참고 자료들은요,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 이 집현전에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중등만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전학공에 대한 얘기를 전학공 운영 안내서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혹시 학교에서 지금 카메라가 지금 너무 멀리 잡고 있는데 이 책 전학공 운영 안내서 혹시 받으셨을까요? 저희가 그 7일 날 통합 워크숍 때 교감 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 오셨을 때요. 각 학교별로 두 부씩 나눠드렸고요. 어떤 학교들은 한 부만 간 학교도 있는데 학교에 이 책자가 다 갔을 거예요. 혹시나 학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지금 뭐 채팅창으로라도 혹시나 뭐 확인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써주셔도 좋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 여기 교육청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 전학공 운영 안내서 또 한번 이게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출력물 말고도 저희가 PDF 파일 같은 것들은 다 집현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도 제가 따로 올려드렸거든요. 다운받아서 보셔서 우리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학공의 사례는 뭐가 있을까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또 전학공 운영하면서 같이 읽을 책들 이런 참고 도서나 그리고 학교 급별로 운영 사례 뭐 그리고 이게 업무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이런 것들 다 거기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학교급별 운영 사례라든지 또는 학교별 운영 사례 발표 자료, 작년에 발표 나왔던 4개 학교의 발표 자료 PPT, 그리고 전학공 활동하시면서 레포 형성하시기 좋은 활동지가 있어요. 어진 중에 이주아 선생님께서 만드신 활동지인데 그것도 다 올려져 있고요. 저희 그 19년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워크시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또 출력물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나 뭐 출력물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또 저한테 말씀 주시면 이것도 여분이 조금 있어서 학교별로 뭐 학급함에 또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집현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한 말씀은 다 지금 드렸고요. 혹여 지금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주시겠어요? 어, 그, 박사님, 그 네, 관련 안녕하세요. 파일을 채팅창에 올려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게 어디 채팅창일까요? 저는 지금 받아보지 못해서. 줌 채팅창인데요. 네. 혹시 아, 안 보이실까요? 예, 저한테는 안 보여서 혹시 아, 저만 안 네. 보이는 건가?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또 올려드렸거든요. 아,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채팅창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네, 교육청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네, 지금 이제 업무가 전학공 업무는 미래교육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과의 담당자분께 추후에 또 이제 저희 네트워크도 구성할 예정이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 주셔도 좋고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학교에서 전학공이 선생님들 마음속에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